네, 최진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네, TV 생방송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어떤 번호를 가지고 계셨길래 몰라요. 꺼진 번호로. 왜냐면 박정호 기자가 나한테 준 전화가 이상한 네. 전화번호야.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김남국 의원 전화번호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전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요거 역시 저밖에 없죠. 김남국과 통화하는 최진무 교수님. 그렇죠. 박정호 기자한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 전화번호를 줬는지. 자, 일단 우리 네. 김남국 후보 먼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산에서 통화가 되었습니다. 네, 김남국 안산갑에서 출마하게 된 안산갑 후보 김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안산갑 공천 받고 지역에서 일정들을 쭉 소화하고 계실 텐데 주로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세요? 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안산갑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주말에 연휴였잖아요. 네네. 5월 1일 노동절 이제 공휴일로 지정된 첫 연휴였는데요. 주말 연휴를 비롯해서 오늘은 또 그 일요일이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참석하시는 예배드리는 많은 시민분들께 또 인사를 드렸고요. 네. 또 지역에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는 먹자골목들 또 다니면서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주말부터 3일간 오늘까지 해서 3일간 거리국 축제가 오. 안산의 가장 큰 축제여서 네네. 경기 남부권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인데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거리국 축제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고 유권자들 만나실 텐데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시민들이? 오, 너무나 좋죠. 아, 네. 그래요? 네네. 네, 여론조사에 잡히는 것 이상으로 뜨거운 반응이고요. 네네. 이제 거리에서 음. 그 피켓으로 인사드릴 때가 있는데 네. 차량으로 이렇게 이제 운전해 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갓길로 이렇게 차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혹시나 사고 날까 걱정될 정도로 오.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를 반갑게 해주셔서 네. 이제 뜨거움을 그렇게 느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시는 게 그러한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네. 안산에 또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네. 출마 기자회견 때와 명함의 그 슬로건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결과로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 정부의 성공이 또 국민 지방이나 이런 어떤 서민들이 또 체감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안산에서도 그 결과로 성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자, 각오가 참 좋은데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유권자분들이 네.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남국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안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선배님들 안산에 오래 사셨던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이제 원래 안산은 예전에 반월 시화공단을 배후 도시로 해서 성장을 했고 네. 과거에는 70만 이상의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 활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네. 네, 그 옆에 주변에 화성, 용인, 시흥 이런 데는 이제 도시가 이제 쭉쭉 성장했는데 네. 이제 반대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이제 줄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산에 오래 사셨던 많은 이제 선배님들께서는 안산이 이 줄어가고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 그래서 다시 한번 안산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또래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 저도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 그런 나이죠. 걱정이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주말에 네네. 또 돌아다니니까 이제 축제나 거리국 축제나 아이들 데리고 나온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네, 예. 아이들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 가정 학부모님들 만나면 네.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안산의 교육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면서 교육 걱정 없는 도시, 교육도시 안산을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안민석 이번에 출마하시는 예, 안민석 예. 교육감과 네네. 교육감님과 굉장히 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21대 국회 때 마지막 상임위를 교육위를 했고 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분이 안민석 안민석 의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만약 안민석 의원님께서 또 당선이 되시면 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음. 또 우리 최진모 교수님께서도 네네. 교수님이시지만 네네. 사실 제가 국회로 들어오기 전에 음. 원래는 교육교가 되려고 이제 맞아요. 박사 수료까지 했다는 거 잘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교육자시잖아요. 네, 부모님 두 분도 다 교육자시고 네네네. 원래 저도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도 했었고 맞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강의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네. 교육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우리 안산 시민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고민 그런 어떤 것들도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여러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뭐 그 공단의 활성화나 교육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들이 느끼시는 가장 큰 현안은 뭔지, 그리고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어떤 걸 공약으로 내세우시겠어요? 네, 이제 구체적인 현안과 수건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 안산각 같은 경우에는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네. 자이역 신설과 연장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그다음에 89블럭과 90블럭이 이제 수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일자리, 도시의 인구 유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그런 것들을 좀 조속히 확정해서 여러 대기업들 유치해달라는 것들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 그래서 신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한양대를 비롯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잘 이렇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생이 어렵다는 말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지역의 민생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제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 안산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전국적 그리고 아마 모든 지역이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제 여러 자영업자 분들뿐만 아니라 또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좀 돌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이런 걱정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3일 전에 저희 지역에 팔국산단의 대표자들을 잠깐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굉장히 수출도 잘 되고 증시도 막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바로 우리 정부가 빠르게 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몇 달 또 지나면 그런 어떤 추경의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6.3 지방선거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민주당에게 약간 이제 유리한 구도는 짜여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약간 밀리니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는 야당에게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 주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잘못을 한다라고 하면 견제를 해야 되겠지만 네. 오히려 지방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풀리지 못한 숙제들, 수건 사업들, 과제들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요. 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권이 같을 때, 같은 여당일 때 힘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함께 이루어줘야지 지방 정부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일치되지 않는 지방 정부다라고 한다면 중앙 정부하고 엇박자가 나서 사실상 예산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 야당인 경우에
계속해서 야당인 어떤 그런 지방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데도 친하다고 막 어필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 지방 정부가 잘 되려면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여러 수관 사업들 해결하려면 이번에 함께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 과감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역시 우리 안산도 네. 안산시장도 함께 바꿔야지 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건 사업들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이 재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최근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에 공천을 받았고 이용 전 의원이 하나배 공천을 받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는 국민의힘에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고 또 공천 신청한 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전히 네.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네. 윤어게인 세력과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이번 선거가 민생 선거가 되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부활 선거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정신 차리지 못한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지역에서 부지런히 또 띄워줄 수 있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또 한번 국회의원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그런 아쉬움들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더 잘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한 틈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대로 충분히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만약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뒷받침을 제대로 할 생각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꼽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또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의 시민들, 안산 시민들의 민원들, 수건 사업들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보궐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6월 3일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제대로 중앙 정부랑 막 세종까지 뛰어다니면서 뭐 한번 제대로 한번 크고 작은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그 아무래도 네. 이제 김남국 후보는 네.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 네.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대선 출마해서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그때 수행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 또 배웠던 부분들 이런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뉴스쇼에서 네네. 이번 주인가요? 네. 이번 주 총각 박성태 앵커님께서 이제 되게 저를 칭찬해 주면서 이제 많은 패널분들이 이제 여러 패널분들이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되게 부침성이 좋다.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성품만 좋은 건 아니고요.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6개월 동안 정말 아예 퇴근하지 않고 딱 금요일 날 퇴근하고 주 6일 그냥 사무실에서 낙부락부해서 자고 토요일 하루 그냥 빨래빨러 집에 잠깐 집에 갔다 가고. 오고 네네네. 주 6일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고 아마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건국일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홍보수석실에서 3개월 만에 대통령 비서실로 직속으로 이렇게 직제가 변경된 거는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이제 국회에 만약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일할 그런 각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옆에서 제가 보고 배운 대통령이 일한 그 실용주의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답게 일할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실용주의. 근데 이제 이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옆에서 직접 이제 보신 거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의 그 업무 수행이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일하는 그 스타일은요, 네네.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추진력 있게 집행을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일이나 민감한 일을 결정을 미루고 뒤로 이렇게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밀어버리면 네. 그게 그냥 잠깐 하루 이틀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한두 달, 5, 6개월 이렇게 1년 이렇게 돼버리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감한 것,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당사자들 끝까지 함께 토론하자라고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예가 아마 해사법원 설치. 네네네. 해사법원 설치 정치권에서 거의 관심이 부산 그거 통과시켰거든요. 바로 네네네. 당선되자마자 바로 통과시켰거든요, 법안을. 네네네. 그게 거의 정치권에서 10 몇 년간 부산 변호사협회에서 주장한 뒤로 거의 14년, 10몇 년간 네. 멈춰 있었던 것, 정치권에서 부산이냐 인천이냐 그 밥그릇 싸움으로 멈춰 있었던 것을 네. 대통령께서 풀어낸 것, 당장의 대본에 풀어내신 그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한 어떤 추진력과 미루지 않는 네. 그러한 힘 이런 것들이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저도 역시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일을 추진력 있게 과감성 있게 네.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주 뭐 잘 배우셨으니까 현장에서 잘 하실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 선거 요새 계속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이세요? 새벽부터 네. 밤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말을 많이 그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 거의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20 몇 년 만에 최초로 68kg에 도달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네, 20 몇 년 만입니다. 그래서 20몇 년 만에. 네, 거의 어제도 22,000보 돌파하고 오, 거의 아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밤 10시 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 지역 그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산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손을 맞잡으면서 지역의 민심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선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지역 동별 현안이 있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에 바로 이제 짧게 회의하면서 이야기 드린 게 우리 같이 함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이야기 드린 게 네. 동별 맞춤형 민원과 맞춤형 사업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계속 수건 사업 이야기한 거 있는데 정치인들 물론 이제 선배 정치인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됐는데 이거 또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이제 진짜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피켓 문구도 네네. 진정성 있게 말을 또 소구력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주민분들 이거 또 이야기하면 이거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피켓 문구 하나도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냥 식상하게 똑같이 그냥 하나 피켓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네네. 지역별로 동네별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구력 있는 이야기 그런 걸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런 피켓들로 네. 주민들 만나려고 합니다. 네, 좋은 네. 계획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예. 김남국 후보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이거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안산의 유권자분들에게 본인의 어떤 포부 그리고 공약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세요. 이런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의 안산갑뿐만 아니라 안산에 계신 많은 우리 민주당원들 그리고 안산 분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줘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하는 김남국 후보가 어떻게 일할지 홍보해주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안산갑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홍보해주는 그게 엄청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는 지인을 찾아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을 위해서 안산 발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국 후보 열심히 하시고 살 너무 많이 빠지면 힘드니까 잘 체중 관리 잘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